9월 6일 공화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6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집안에도 큰 어른이 없으면 집안이 시끄럽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진 큰 어른이 계시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고발 사주 사건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지만 우리 공화당이 보도자료를 낸 이유도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영태 녹취록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어영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개를 할 때 나왔던 인물들, 모 검사, 김의겸, 이진동 이러한 이름들이 요즘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가치도 또 야당으로서의 투쟁성도 없지만은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탄핵에 앞장섰던 주동자들이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고발 사주 의혹보다도 더 큰 일들을 지난 탄핵 정부에서 했고 실천했습니다. 1000여 명을 조사하고 200명을 감옥 보내고 5사람이 항합수사에 목격돼서 자살하고 내모로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적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33년형을 때렸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얘기가 있죠.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그 악행들이 그대로 윤석열한테 다시 되돌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역시 거짓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은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 검사들 그렇게 하늘을 찌르던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우파들을 그렇게 강압적 수사를 하고 가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상황에 제가 그때 14일 단식할 때입니다. 연장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 시한을 연장하고 기후에 벌어졌던 특검들의 거짓행위,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 우리 공화당은 그 당시 그 상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조목조목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최선의 선이냐, 그들이 가장 도덕적이냐,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정의롭게 대변하느냐 그들 때 우리는 그들의 거짓을 낱낱이 밝혔고 그 투쟁 기간이 5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박영수 특검 책임자는 나이 어린 가짜 수선업자한테 포르쉐 차량을 받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앞에 당당했던 그자들은 포르쉐를 빌려서 썼다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고 또 거기에 특검 검사들이
연루되고 있고 거기에 김무성 소위 탄핵 배신자들의 세력들이 굴비에 기듯이 엮여 있는 겁니다.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번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보면서 윤석열도 제대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특검을 요청하고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냥 아니니까 고소고발하겠다 이것으로 국민의 의혹을 잠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모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인 특검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분명히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 공작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대선판에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에 끌고 간 자들 지금 조용하게 있어요. 그 자들이 나서서 해보십시오. 정진석, 권선동, 장제원 그들이 윤석열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저는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특검을 하라는 이유는 이것은 정치 공작적 냄새가 짙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은 정치 공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윤석열 물어뜯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같은 당에 있는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도 하이에나처럼 윤석열을 물어뜯습니다. 윤석열이 무너지면은 그렇게 윤석열을 자랑하던 그 국회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태극기를 들었던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공화당은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라. 가치를 따라가야 되고 진실을 따라가야 되고 정의를 따라가야 되고 미래 세대의 희망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바닷속에 풍덩 뛰어들어서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기조지 않습니까? 사람 따라가지 마라. 우리 공화당은 이미 정당혁명을 통해서 사람 따라가는 정치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지도부 누구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는 반면에 진실, 정의에 대한 욕심은 대단히 큽니다. 진실, 정의에 대한 욕심은 대단히 큽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굶주린 하이에나 중에서 홍준표, 막말 홍준표가 가장 신이 났어요. 홍준표는 과연 하늘을 우러러 잘못한 것이 없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 제가 밝힐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는 자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왜 홍준표의 오른팔, 왼팔이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한 사람은 감옥 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홍준표를 원망했던가도 홍준표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홍준표가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한다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어집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사람이 이것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화당이 정말 창당을 잘했구나. 우리 공화당이 정말 이 길을 제대로 잘 걸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이재명이 충청권에서 55% 가까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거의 민주당 선거는 김 빠진 맥주 같은 상황으로 갔어요. 반격할 수 있는 힘도,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이재명한테 주어졌던 그 형수에 대한 막말, 이재명 부인의 막말, 진상을 밝혀야 되겠지만은 셀프 섹스, 입에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보면은 화면을 꺼야 될 그러한 비도덕적, 비양심적 인간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근본적인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인지 민중민주주의 사회인지 공산사회주의 사회인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보인 행태를 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미군이 광복 이후에 한반도에 와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미군을 보고 점령군이었다는 표현을 하는 사람은 이재명 같은 소위 생각이 빨간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북한을 장악하고 북한 보고 거짓으로 소련은 해방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소련이야말로 점령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이것을 뒤바꿔서 미국의 점령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주장하고 있는 한미동맹 해체뿐만 아니라 전작권 문제, 그동안에 그가 했던 친중행각, 친북행각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경기도 중에서도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경기도의 많은 낙하산 인사, 경기 동부 연합 중심, 한청년 중심,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 지원을 하고 거세를 늘린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성남시를 해방구로 만든 그 장본인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사회주의 독재, 좌파 독재는 문재인 손에서 끝장내야 됩니다. 이것이 이재명까지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애 같은 애송이 이준석은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 상권 분립의 침탈, 자유시장 경제의 침탈,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 뒤바꾸기를 시도했던 문재인 정권과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신이 없어도 제대로 없는 겁니다. 지금은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리고 촛불에 앞장섰던 민노총과 전면전을 하고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를 하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는 하나 안 하나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공산사회주의자들, 좌파들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이준석을 보면서 또 국힘당의 대선 후보들이 오늘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몰락 단계에 들어가고 예산은 604조라는 슈퍼 예산을 쓰고 국가 부채는 1100조를 넘어서 공공기관 포함해서 1600조가 가고 미래 세대는 직업고사하고 결혼도 직장도 미래도 잃어버린 세대가 되고 이 암흑의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를 만든 문재인 정권과 여야정 협의체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한 야당은 야당이 아닌 겁니다. 문재인 이중대 역할을 하려면은 야당을 포기해야 되고 야당을 포기하지 않는 이 비굴한 비겁한 국힘당을 국민들이 버리면 됩니다. 보수우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국민들은 50%를 훨씬 넘어요. 국힘당이 있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정치, 진실된 정치, 정의로운 정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정치를 하는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국힘당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이중대 역할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싫어하고 이재명이 다시 사회주의 좌파 독재 정권을 만드는 것을 싫어하면은 국힘당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바뀔 수가 있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잃어버린 탈취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탈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전하고 또 내전하겠습니다.